개인 일기를 써서 동료들에게 공개하고 1년에 2번 체력 테스트를 실시해 통과하면 보너스를 지급하는 회사. 회장이 사원들에게 주식을 헐값에 파는가 하면 모든 임직원이 서로에게 존댓말을 쓰는 회사. 국토 대장정을 함께할 정도로 가족처럼 동고동락하는 사람들. 영세한 업체들이 많은 인쇄업계에서 그룹사로 우뚝 선 회사. 사양산업이란 인식 속에서도 굳건히 몸집을 키운 기업. 그룹 파라의 성장 비결을 파헤쳐보자. 중앙대 법학과에 재학하며 총학생회장까지 역임했던 강경중은 흔히 말하는 엘리트였다. 총학생회장을 하면 원하는 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던 시절. 그러나 그는 편한 길을 포기하고 삼형제와 창업에 도전했다. 주위의 친구들이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 애들 가르쳐 다니는 가방 가지고 여의도니 이렇게 막 다녔으니까 잘 나가는 친구인데 왜 저 가방 들고 저 집에 가가오 방문하며 다니느냐. 형제들과 함께 만든 회사는 눈높이 교육으로 유명한 대교였다. 그는 누구보다도 주도적으로 열심히 일했다. 돈보다는 일이 좋아서였다. 내 나름대로 작품 만든다.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을 갖다가 만들어 나간다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대교의 회원 수가 10만 명을 돌파하고 승승장구하던 1987년 그는 건실한 기업을 박차고 나와 새 사업에 도전한다. 그가 전무이사의 널찍한 책상을 뒤로 하고 선택한 곳은 기름과 잉크 냄새로 범벅이 된 작은 인쇄소였다. 시작은 초라했다. 직원이라고 해봐야 강경중 사장까지 모두 6명에 불과했다. 파라의 전신인 바른 인쇄는 구멍가게 수준이었다. 반자동 시스템의 마스터 인쇄기는 인부들의 수작업이 필요한 구식기계였다. 당연히 생산성은 현저히 낮았다. 인쇄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기계 도입이 절실했다. 하지만 국내에선 쓸만한 장비를 구하기 어려웠다. 백방을 헤매던 그에게 쓸만한 중고 인쇄 기계가 있다는 중개업자가 나타났다. 기계는 튼튼하기로 유명한 독일제 장비였다. 강경중은 따지지도 않고 기계 한 대를 계약했다. 독일의 인쇄 장비가 새로 들어온다는 소식에 직원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포장을 벗기는 순간 기대는 절망으로 변했다. 이게 기계인가? 할 정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황당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왔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막상 들어와서 열어보니까 컨테이너를 열어보니까 거의 고철 수준의 녹이 막 쓸어있는 거의 버리다시피 한 기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정작 계약하신 회장님도 많이 당황하셨죠. 기계값으로 들인 돈은 무려 1억 원. 너무나 형편없는 수준이었지만 버릴 순 없었다. 궁여지책으로 수리를 선택한 강경중. 보통 중고기계를 구입하면 한 3일에서 4일 정도 조립을 하면 이제 가동이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조립하는 데만 2달 걸렸습니다. 조립을 하게 되면 일단 가동을 하는데 가동이 안 되니까 당연히 다시 뜯게 되죠. 원인을 또 파악하고 또 뜯고 다시 조립하고 가동시켜봤는데 또 안 되고. 기계는 계속 말썽을 부렸다. 보장과 수리를 반복하며 1년이 흘렀을 무렵 대교의 회원이 점차 늘어나면서 교재의 인쇄 주문량도 많아졌다. 대교의 교재 작업은 까다로웠다. 일반 출판물과 달리 종이 사이즈도 작은 데다 제본도 풀을 이용해 사람 손으로 일일이 붙여야 했다. 이대로는 분량을 맞추기 어려워 보였다. 또 다른 인쇄기를 찾아야만 했다. 세계 인쇄 박람회에 참가하며 적합한 인쇄 기계를 찾던 그에게
희소식이 들렸다. 애타게 찾던 교재 인쇄에 최적화된 기계가 일본에 있었다. 그런데 일본의 그 출판사하고 미야코시라는 회사하고 서로 공동 개발한 기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시적으로 이걸 다른 데 팔아서는 안 된다는 계약 조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갔더니 상대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집요하게 일본을 한 5번 갔을 겁니다. 정말 그때는 그 하나를 위해서 제가 접대를 정심성의껏 했습니다. 하다 보면 어느 때가 되니까 마음을 털더라고요. 전용기가 들어온 후 대교의 인쇄 물량도 늘어나면서 사업은 순조로웠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은 허망함이 더해갔다. 문제는 그가 인쇄업에 재미를 붙이지 못한 데에 있었다. 인쇄는 최고 경자가 영업을 70~80% 해야 됩니다. 접대 또 뒤로 돈 봉투 거내는 것은 그런 게 되지 않으면은 이 수수산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이 아닌 그 뒷돈을 주고 하는 그 자체가 제가 생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회사비 바른 인쇄였습니다. 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나름대로 하나의 제 인생관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인쇄업계는 그게 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워서 황황을 거듭하던 그는 1997년 3월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시니어 골프 선수가 되겠다는 일념에서였다. 지금 이제 회사는 그래도 돌아가니까 여기에 내가 인생 올인을 할 수가 없다. 뭔가 또 새로운 걸 찾아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나이 50 이후에 시니어2 프로 되는 것도 하나의 큰 도전이다 해서 이제 떠나게 됐죠. 그런데 미국에 도착한 그해 외환 위기가 터졌다. 그때 이제 IMF가 터졌죠. 대한민국 IMF 터져가지고 회사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안 돌아올 수가 없더라고요. 결국 마지막 책임자는 난데 그래서 제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게 운명인 모양이구나. 정말 내가 안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이런 IMF 사태가 터져가지고 나를 다시 끌어들이는구나. 그럼 한번 해보자. 다시 돌아온 한국에서 그는 본격적으로 인쇄업자의 길을 걷는다. 곰질 수준이 높으면서도 뒷돈 안 챙기는 곳이란 입소문을 타며 수주도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 안도하지 않고 또다시 모험을 시작했다. 인쇄업에도 브랜드가 필요하다는 혁신적 경영 철학을 내세워 회사의 이름을 현재의 파라로 바꾸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 것이다. 파라란 이름은 강 회장이 학창시절 감명 깊게 읽은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따왔다. 파라는 주인공 스칼렛의 고향이자 희망의 땅이다. 더불어 부엉이를 회사의 상징 동물로 정했다. 부엉이는 야행성으로 밤낮 없이 부지런히 장비를 돌려야 하는 인쇄업의 상징이기도 하다. 새 이름을 가진 뒤 강경중 회장은 앞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인쇄업계 1인자의 꿈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위해 파주로 향했다.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필요한 공간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덜고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를 위해 나눠져 있던 공정을 하나로 모아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후는 통일이 되지 않더라도 남북한 교련될 거다. 그러면 파주가 길목이다. 부지가 면적이 넓어야 되니까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사실은 허업을 판 파주를 결정하는데 사실은 99.9% 다 반대했습니다. 좀 넓은 데로 가야 된다는 공감대는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데 하필이면 왜 그 강촌인 파주로 가느냐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반대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건 사실입니다. 대중교통이 없었습니다, 전혀. 2교대, 3교대를 돌아가다 보니까 다 맞출 수 없는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직원은 일부 퇴사하기도 했었죠.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강하게 파주 이전을 밀어붙였다. 당시 출판업계에서는 출판단지 조성 계획이 논의되고 있었고 파주가 물꼬가 될 거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1996년에 부지 16,530제곱미터를 매입하고 2년의 공사 끝에 제1공장을 준공했다. 제1공장이 완성되던 1998년 파주 교하면 문발리 일대에서는 파주 출판단지 기공식이 열렸다. 그의 예상이 적중한 것이다. 파주 시대가 열리면서 타라는 본격적으로 상업 인쇄에 뛰어들었고 그의 회사는 탄탄히 자리를 잡게 된다. 하지만 9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인쇄 시장은 격변하기 시작했다. 책 대신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고 집집마다 프린터기가 보급되며 인쇄 산업은 사양화의 길을 걷는다. 고민을 한 게 기존은 그건 아니다. 그때 이제 디지털 인쇄가 미국에서 싸게 틀 때입니다. 보니까 킹코스라는 데가 그걸 시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기존 사과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디지털 인쇄를 선두자가 되어보자. 디지털 인쇄란 고속 레이저 출력과 잉크젯 출력 방식을 말한다.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을 그대로 출력하기 때문에 빠른 인쇄가 가능하고 소량의 인쇄물을 제작하기에 용이하다. 기존 전통적인 옵셋 인쇄 같은 경우에는 그 수량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공정들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인쇄판을 꼭 만들어야 되고 뭐 조판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것들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소요되고요. 하지만 디지털 인쇄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고 교정이라든가 수정이 즉시 반영이 돼서 다양한 제품들을 고객 맞춤으로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의 판촉물이나 각종 포트폴리오, 사보와 같은 소량 다품종 인쇄물은 물론 개인의 추억이 담긴 사진첩도 제작 가능하다. 책, 문제집, 교재 등 전문적 영역에 한정돼 있던 인쇄 시장을 확장시킨 것이다. 강경중 회장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타라는 지난 2006년 최신식 윤전기와 재본 기계 등 설비 매입에 200억 원을 투자했다. 그해 당기 순이익 8배에 가까운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은 것이다. 2년여 준비 기간을 거쳐 타라는 본격적으로 해외 영업에 돌입했다. 그 결과 미국, 영국 등 8개국에 달력을 비롯한 300만 달러어치의 인쇄물을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달력이 무료로 배포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이나 뭐 호주 같은 데서는 대부분 다 이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진입하기에 제일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는 달력으로 했었습니다. 인쇄 기계는 한정된 색을 더딥혀 색깔을 구현한다. 예를 들어 빨간색과 파란색이 합쳐지면 보라색이 되거나 노란색에 파란색을 더딥혀서 녹색을 만드는 형식이다. 따라서 색을 얼마나 잘 구현해내는가가 인쇄 품질의 척도가 된다. 타라가 해외에 수출한 달력에는 사진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 세계적 수준의 품질을 검증받은 것과 같았다. 게다가 수출 단가도 미국보다 20%가량 저렴해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機械がどんどん向上してきて、そういう機械を入れればどこでも同じようなものはできるんですけれども、さらにそれに従業員のやる気という心をプラスしなければ本当のお客様満足のいいものはできないと思ってます。タラさんの印刷技術は要するに、人のやる気、その仕事に従事している方のやる気が製品の結果になりますので、それは素晴らしいものがあると思います。 2015년엔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에 약 119억 원어치가 넘는 인쇄물을 수출했고 뒤이어 아프리카의 교과서 인쇄물 수주도 따냈다. 아프리카나 교육 인프라는 많아요. 옛날에는 교육을 안 시켰는데 지금은 교육은 시켜야 되는데 그 대상은 많은데 실제 그 설비나 시스템이나 콘텐츠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외국에 원조를 받아서 하게 되는데 가격이 치열해져서 전 세계 내놓으라는 인쇄업체는 다 들어옵니다. 거기에 우리만의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갖고 이제 좀 그 교과서 내용을 개발을 하는 거죠. 국어, 영어, 수학을 이제 그 나라에 맞게 개발을 하게 되면 그걸 이제 그 작업부터 편집부터 저희가 같이 투자를 해서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가는 거죠. 강 회장은 인쇄물만 찍어내는 하청업체로서는 결코 미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소신 아래 사업의 다각화를 주도했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타라 TPS와 타라 유통, 타라 그래피스와 조광 프린팅을 계열사로 보유한 인쇄종이 전문 그룹 타라가 완성됐다. 강경중 회장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한계에 직면한 인쇄업계의 상생을 위해 새로운 플랫폼을 준비 중이다. 또다시 도전을 시작한 것이다. 인쇄업이 사양 산업인데다가 물량은 지금 이제 한 해 5%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당 경쟁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걸 조절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이 악순환은 계속이 된다. 새로운 인쇄업의 생태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제가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인쇄업의 플랫폼화입니다. 구상은 이렇다. 먼저 인쇄업체들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특화해 플랫폼에 등록을 한다. 한편 영업을 수주해오는 영업자들 역시 일감을 플랫폼에 등록을 한다. 플랫폼은 이를 공지해 영업자에겐 주문에 적합한 특화된 인쇄소를 연결해주고 인쇄업체는 안정된 일감을 찾아가는 시스템이다. 전방에 100가지식으로 인쇄를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에 특화된 인쇄만 할 수 있는. 그래서 영업자가 이 플랫폼 시장에 차에 들어오게 되는 거고 생산자는 차에 들어와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갖다 가져가는 거고. 궁극적으로 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는 인쇄 제조업이 아닌 하나의 플랫폼 회사, 시스템 회사, 브랜드를 가진 회사, 이런 회사를 제가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타라의 회의 시간. 직위고하에 상관없이 존댓말이 오간다. 저희가 지금 다른 사이트도 감리 많이 나가나요? 저희 어제 나가서 아 그래요? 또 나가야 돼요 여기는? 네, 오늘 강병희 팀장님 혼자서 아 그래요? 자리 역시 일반 회사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배치다. 가장 바깥쪽에 앉은 사람은 본부장. 중앙에 앉은 직원은 입사 6개월 차의 막내다. 앉은 구도를 보면 3위분이 지금 1위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안 앉았어요. 바꿀까요? 본부장님은 막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제가 들어오니까 자리 여기밖에 안 남더라고요. 여기 앉았어요. 자리 배석이 자유로운 건 물론 강경중 회장 역시 아들 딸뻘 되는 직원에게 존댓말을 한다. 강경중 회장이 이른바 존댓말 경영을 도입한 건 6년 전이다. 억압적인 수직 구조가 회사의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반응 역시 긍정적이다. 상하관계가 회의에서도 이제 명확하게 언어에서 드러나니까 의견에 있어서도 상하관계가 생기는 그런 좀 경향이 좀 있었는데 서로 존칭 사용하면서 이렇게 상호간의 의견 이야기하고 의견에 대해서 좀 토의하는 분위기 같은 것들도 조금 더 개선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CEO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추구하고 혁신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잠재력이 굉장히 강한 회사예요. CEO나 그 직원들 자체가 함께 가는 회사입니다. 직원들이 주인의식이 어느 회사보다 강한 기업이 타라예요. CEO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빨리 클 수 있었던 것은 타라 직원들의 주인의식과 그다음에 열정,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독특한 기업 문화는 또 있다. 타라 간부들의 출근 시간은 오전 7시 30분이다. 그렇다고 이른 아침부터 바로 업무에 돌입하지 않는다. 직원들은 책을 읽거나 동영상 강의를 보거나 인터넷 뉴스를 보기도 한다. 강 회장의 제안에서 시작된 1시간의 여유는 직원들이 자신을 위해 자유롭게 투자하는 시간이다. 하루에 1시간씩이면 일주일에 5시간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달에 20시간을 그냥 공짜로 버는
셈이 되는 거니까 그 시간에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었던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냥 잠으로 허비한다면 허비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데 그런 게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자기 개발 시간이 끝나면 직원들은 10분간 체조 시간을 갖는다. 좀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처음엔 별걸 다 시킨다는 불만도 있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다. 이런 시간을 마련한 이유는 건강은 개인의 행복이자 회사의 자산이란 강경중 회장의 믿음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전 지덕체는 덕체지라고 보면 덕체지. 옛날에는 보통 지덕체 그러죠. 지식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는 덕이 제일 중요하고 최고고 전 지식은 다음 3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육체 건강이 참 우리가 인생 사는데 중요하다고 다 생각하시죠. 근데 그게 혼자 하기는 힘들거든요. 오래 달리기도 혼자 못해도 여럿이 하게 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희들 딱 10분 체조 한 번 하고 스쿼트 100개 하는 게 딱 10분이 걸립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지난 2007년엔 직원들과 함께 국토 대장정을 떠나기도 했다. 처음엔 강 회장 자신을 위한 계획이었다. 회사 앞날을 위한 전환점이 무엇인지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려 했던 것. 2006년 12월 강 회장은 홀로 국토 대장정에 나섰고 회사 직원 게시판에 느낀 감정과 생각을 일기로 써냈다. 매일매일 그날그날에 걸어간 그 일지들을 회장님이 인트라넷으로 올렸어요. 그걸 보고 이제 직원들이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일어난 거죠. 전 직원 320명 중에서 250명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강경중 회장은 매일같이 8시간씩 30km 이상을 걸었다. 직원들은 1박 2일만 참여하는 형식으로 매일 새로운 인원으로 교체됐다. 42일 동안 강 회장은 250명의 직원과 동거동락했다. 직원들하고 같이 잠까지 자야 이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거다 해가지고 뭐 여인숙이나 이런 쪽방 같은 데서 같이 잤거든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밤 9시부터 한 11시까지는 매일 간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직원들하고 뭐 집이며 가족관계며 장래 비전이며 이런 것들을 다 알다 보니까 그 속사정이나 개인사까지 회장님하고 같이 알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됐던 거고요. 국토 대장정 이후 그룹 타라는 눈부신 기업 성장을 이뤘다. 2007년 1290억 원이었던 매출액은 4년 후 2배 이상 성장했다. 새로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하지 못하면 우리 회사도 다른 인쇄 업체나 진배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고민 끝에 국토 대장을 시세했고 문화가 바뀌어서 정말 한번 해보자 하는 그게 형성이 돼가지고 정말 직원들 열심히 뛰어줬어요. 그룹 타라가 이런 독특한 직원 문화를 갖게 된 건 이유가 있다.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거기에 걸맞는 새로운 조직 문화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다. 인쇄업종은 아주 독특한 업종이고 직원들에 대한 보상도 상대적으로 다른 업종에 비해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자존감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낮을 수가 있습니다. 패배주의에 젖어 있달까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은 직원들이 마음을 한데 모아가지고 결집시킬 것이냐, 고심의 산물로서 그런 남들이 보기에는 아주 좀 독특한 그런 이제 제도들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를 만들고자 하는 강경중 회장. 그는 은퇴 후 타라 마을이라고 이름 지은 직원들과 노후를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회사가 나의 집이 되고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신념. 그 신념이 사양산업인 인쇄업계에서 그룹 타라가 변치 않고 성장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저도 떠날 때 다 됐구나. 그건 왜냐하면은 요즘 그 경영 환경 자체가 엄청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나이 많은 세대가 그걸 따라 역부족이에요. 이제는 오너들이 오랜 나이 되도록 회사 경영에 관여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70% 제 지분이고
30% 정도 이제 직원들 지분입니다. 직원들 주식이 51%가 됐을 때 진정한 직원들 회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